경제를 알면 세상을 꿰뚫어 보는 안목이 생긴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면 경제를 알아야 한다. 왜일까? 세상이 경제적 이해를 기본으로 삼아 움직이기 때문이다. 경제를 모르면 살아가며 마주치는 경제적 위험이나 기회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 중요한 경제 문제를 결정해야 할 때 자기 판단을 자신하지 못해 남에게 휘둘릴 위험도 크다. 세상을 바로 보고 경제 문제에 현명하게 대응하려면 경제를 알아야 한다. 안녕하세요. 미서영입니다. 오늘은 600페이지가 넘는 책 경제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조금 더 일찍 경제가 돌아가는 것을 공부했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지혜롭게 생각하고 결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항상 남습니다. 제 자신을 뒤돌아볼 때 지금보다 일찍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책 읽기와 돈 공부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시작한 것이 책 읽기와 경제신문 읽기였습니다. 경제신문을 읽다 보면 참 어려운 단어도 나오고 읽어도 해석이 안 되는 경우도 많지요. 경제기사 관련 책도 체계적으로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만난 책이 바로 오늘 소개하는 책입니다. 제목처럼 경제기사를 읽을 때 궁금증 300개를 추려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인데요. 굉장히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받자마자 제 블로그에 하루에 하나씩 필사하고 그날 경제신문의 일부도 스크랩하고 있습니다. 책은 총 8개의 파트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경제 어떻게 움직이나를 시작으로 경기, 물가, 금융, 증권, 외환, 국제수지와 무역, 그리고 경제지표로 구분하고 각 꼭지에 맞는 기사 독해도 들어있어요. 블로그로 경제기사 독해 테크닉과 경제용어 찾아보기도 있어서 궁금할 때 어느 쪽이든 펼쳐보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책의 내용 중 10분 영상으로 3편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1장 경제란 무엇인가입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경제란 무엇인가? 사람이 살려면 여러 가지 욕망을 채워야 한다. 음식을 먹어야 하고 옷을 입어야 하고 의사의 진료도 받아야 한다. 음식과 옷, 의사의 진료처럼 사람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을 통칭 재화라 한다. 재화 중에는 음식이나 옷처럼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물건도 있지만 의사의 진료처럼 사람이 제공하는 노동도 있다. 사람이 제공하는 노동은 물건 형태의 재화와 구분해서 서비스 또는 용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재화는 어떻게 구하나? 주로 돈을 벌어서 구한다. 대개의 재화가 돈을 매개로 매매되기 때문이다. 돈으로 재화를 거래하는 사회에서는 돈만 있으면 거의 모든 재화를 손에 넣을 수 있다.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사람들이 원하는 재화를 만들거나 구해서 시장에 내다 팔아야 한다. 그러자면 시간과 비용을 들여 투자부터 해야 할 때가 많다. 기업가라면 생산 설비를 갖추고 원료와 인력을 사들여 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는 재화, 곧 상품을 생산해내야 한다. 학생이라면 학비를 들여가며 실력을 양성해서 고용시장이 원하는 노동력을 갖춰야 한다. 사람들이 재화를 위해 벌이는 투자, 구매, 고용, 생산, 판매, 소비 활동을 묶어 경제라 한다. 경제가 성장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나라 단위의 경제를 국민 경제라고 부른다. 국가 경제 또는 나라 경제와도 같은 뜻이다. 국민 경제는 크게 세 부분, 곧 가계, 기업, 정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국민 경제 3대 주체라고 부른다. 가계와 기업, 정부는 저마다 재화를 생산하고 시장에서 만나 서로 재화를 교환한다. 가계는 기업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 등 보수를 받아 생계를 꾸린다.
기업은 가게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를 치르고 정부에 세금을 내는 대신 가게와 정부의 재화를 팔아 돈을 번다. 정부는 기업과 가게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세금을 걷어 재정을 운영한다. 국민 경제 내부에서는 가게, 기업, 정부 사이에 재화의 생산, 유통, 소비가 서로 꼬리를 물듯 이어지며 순환한다. 경제 단위마다 생산, 유통, 소비 과정을 흐르는 재화의 수량이나 금액의 크기를 경제 규모라 한다. 국민 경제는 대개 시간이 흐르면서 규모가 커진다. 경제 규모가 커지는 현상은 곧 경제 성장과 같은 뜻으로 통할 때가 많다. 경제가 성장하면 재화가 전보다 많이 생산, 유통, 소비되고 기업 수나 일자리도 늘어 사람들 생활이 풍족해진다. 다만 경제가 늘 성장만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때는 생산, 유통, 소비 과정을 흐르는 재화량이 줄어들기도 한다. 경제 규모가 줄어들어 경제 성장세가 퇴보하는 경우다. 경제 성장세가 퇴보하면 재화가 전보다 적게 생산, 유통, 소비된다. 기업 수나 일자리도 줄고 실업자도 늘어난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생활의 여유가 없어진다. 경제 상태는 뭘로 알아보나? 흔히 경제가 성장한다느니 퇴보한다느니 말한다. 그런데 경제를 그림 보듯 한눈에 볼 순 없다. 특히 국민 경제처럼 규모가 큰 경제는 언제 어떤 상태에 있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 사람들은 뭘 보고 경제가 좋아졌느니 나빠졌느니 얘기할까? 보통 사람들은 대개 자기 주변 사정을 기준으로 말한다. 자영업자라면 벌이가 시원찮을 때 요즘 경제가 나쁘다고 말하는 식이다. 경제를 이런 식으로 진단해서는 안 될 것은 없다. 다만 내 주변과 경제 전체를 놓고 본다면 둘 사이 사정이 다를 수 있으니 진단이 정확하다고 자신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방식 말고 경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방법이 없을까? 경제 전문가나 연구기관, 정부 경제정책 당국 등은 주로 경제 지표를 쓴다. 지표란 사물이 어떤 상태인지 나타내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경제 지표는 경제의 주요 부분을 분석하고 측정해서 경제가 어떤 상태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준다. 주로 통계기관이나 경제연구소에서 통계 기법 등을 써서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국제 수지, 실업률 같은 통계 형태로 만들어낸다. 작성 과정은 복잡하지만 결과는 대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간략한 숫자 등으로 표시한다. 경제 지표를 볼 줄 알면 경제를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미시경제와 거시경제 어떻게 다른가? 산에서는 시야를 크게 잡아 숲을 주로 볼 수 있고 시야를 작게 잡아 나무를 주로 볼 수도 있다. 전자를 거시관점, 후자를 미시관점이라고 한다. 경제를 파악할 때도 관점을 미시 또는 거시로 잡을 수 있다. 국민 경제를 볼 때 미시 관점에서는 가게, 기업, 정부 등 3대 경기 주체가 벌이는 활동 하나하나에 주목한다. 거시 관점은 국민 경제 전체가 움직이는 과정과 결과에 주목한다. 재화 가격 추이를 파악할 때도 미시 관점으로는 옷값, 음식값, 버스 요금을 따로따로 본다. 거시 관점으로는 여러 재화 가격을 합쳐 평균 냉값, 곧 물가 개념으로 추이를 파악한다. 경제학과 경제이론도 시야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미시경제학, 미시경제이론과 거시경제학, 거시경제이론으로 나눈다. 미시경제학은 가계와 기업, 정부 등 개별 경제 주체가 벌이는 활동을 좁고 깊게 분석한다. 그래서 주로 시장, 기업 매출과 이익, 가계 소득, 저축 같은 이슈를 다룬다. 거시경제학은 여러 경제 주체가 벌이는 활동이 합쳐져 큰 범위에서 전개되는 과정과 결과를 분석한다. 그래서 경제성장, 국민소득, 실업, 화폐, 인플레이션, 재정,
국제 경제 등의 이슈를 다룬다. 경제 지표도 같은 논리로 구분할 수 있다. 개별 기업이 올리는 매출액 증가율이나 이익 증가율 같은 미시 경제 현상을 나타내는 지표는 미시 경제 지표라 한다. 국민소득, 물가 상승률, 국제 수지, 실업률, 환율, 이자율처럼 국민 경제 전반의 경제 현상을 나타내는 지표는 거시 경제 지표다. 정부가 경제 정책을 만들 때는 주로 거시 지표를 참고한다. 미시 지표보다는 거시 지표가 나라 경제를 큰 시각으로 진단하는데 더 쓸모가 있기 때문이다. 거시 지표로 판단해 국민 경제 상태가 바람직하지 않을 때면 정부가 적절한 대응 정책을 세워 경제 기조에 변화를 주곤 한다.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려면 돈 흐름을 주의해 봐야 한다. 경제는 돈을 매개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돈의 흐름을 기준으로 보면 경제를 크게 두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할 때 실물과 돈이 움직이는 분야, 그리고 돈만 이동하는 분야다.